불러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화면이 파일이 90 몇 장이 되다 보니까. 테시 디멘션입니다. 마이클 폴라니 선생님 1966 이름만 들어도 진짜 대단한 책이고, 저는 험블하게 그냥 리딩입니다. 원래 강해 강독 이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은 거 나누는 식으로, 리뷰라는 이야기도 못 하겠어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제가 감히 뭐 이분 한 데다가 뭐 리뷰를 할 내공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프리페이스는 이제 this reading에 대한 프리페이스입니다. 이 책에 대한 프리페이스가 아니라, 제가 AWS 그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AWS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들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예. 근데 저항을 하는 게 저항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게 하지? 아니, 저는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좋아서 남한테 하라 그러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안 하겠다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그 벽에 부딪히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켜켜이 쌓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모습이 싫은 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 보기 싫은 게 AWS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일하다 보면 다 전문가랑 일을 하니까 그 모습을 싫은 게,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자꾸 반영이 돼서 보이잖아요. 교만한 모습들이. 그래서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그래서 하다가, 이름이 이제 폴란 인생 가기 전에 겪어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은사이시기도 하고, 인식론, 그 다음에 철학개론을 이제 저는 교수님한테 들었죠. 예. 그래서 철학 전공을 했지만 진짜 막 그때 막 CD 뭐 이렇게 깔고 끝냈기 때문에, 예, 참 그때 철학 공부를 안 한 것도 후회를 많이 하지만, 그때 그래도 교수님한테 좀 들었던 게 많이,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강량 교수님께서 얼마 근데 이제 연락이 됐어요. 교수님,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래서 저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데리고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거 프로그래밍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교수님. 그러면서 이제 막 푸념을 했어요. 요즘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그런 고급 지식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무슨 뭐 사진을 판독한다거나 음성을 판독한다거나, 이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되는데, 데이터 드리븐이 잘 되는데, 깊은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기계한테 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 테스 형, 이제 요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시켜먹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왜 그 길을 그리고 이제 되는 데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폴라니 선생님의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학교 때 이거 가르쳤는데 기억 안 나? 어떻게 기억해? 그때 19살짜리가 무슨 뭘 철학개론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이지. 그때 폴라니 선생님을 막 느끼고 막 그랬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19살짜리 그랬으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교수님도 이해하시더라. 그때는 모르지. 지금 너 그렇게 막 눈물 쪽 나도록 힘드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시면서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3번 읽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짧으니까 2-3시간 안에 한 번 읽어. 하루 저녁이면 읽을 수 있어. 나 영어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2번째, 정독을 한다. 3번째, 음미를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훅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했죠. 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힘을 얻어서 계속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한 교수님이
중간에 들어가 계시고 강희한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폴라니가 알메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 강희한 교수님 그게 정확하게 알고 안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아웃사이드였는데 실제로 이 철학계에서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바깥에서 그 효과가 아주 인정을 받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뭐 암묵지 뭐 형식지 다 이분이 만든 tacit dimension에서 나온 거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고 제가 지금 설계하고 만들고 추구하고 있는 이 디지털 지식도 이분에서 나왔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스승이 이제 강희한 교수님은 당연히 지도 교수님이고 유학 올 때 레퍼런스 레터까지도 써주시고 그랬었는데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숨겨진 분은 맨 마지막에 이 강의 끝날 때 제가 공개를 하는 걸로 개봉박두 이 중간에 한 분 더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죠. 자, 아마타 선생님이 아마티아 센 선생님의 포워드가 참 잘 적혀져 있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글이 잘 적기가 쉽지가 않아 대충 하는데 강 교수님께서도 강희연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분 참 잘 적었어. 예, 그 기스트도 잘 적고 그리고 비평도 그 이밸류에이션도 잘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그 폴라니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잘 적어주셔서 재밌게 잘 읽었고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핵심 용어는 이제 몇 개가 있는데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의 이제 전기 철학을 쪽 혹은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척을 지으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그쪽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acit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폴라니 선생님도 tacit knowledge라는 용어를 쓰긴 쓰세요. 근데 knowing이라는 게 전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tacit knowledge보다는 tacit knowing 동사로 쓰는 게 더 맞고 knowledge 이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definition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knowing이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knowledge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blem을 아는 것, 문제를 아는 것. 무엇이 문제를 아는 것이 valid knowledge, capacity to pursue it, 추구하는 그 역량. 예. 그다음에 approaching his solution하고 그다음에 valid anticipation까지.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인신론 시작해가지고 윤리학 뭐 물론 이제 딱 보면 이 마이클 폴란이니까 그 가톨릭 신자 같은데 종교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결국에는 인신론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까지 해서 뭐 인류학까지 해가지고 다 건드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윤리학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책 속에 그래도 철학이라는 거에 한 스펙트럼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작은 철학이 녹혀져 있는 거죠. 이 짧은 책에. 그 사람의 철학적인 그래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맨너의 패러독스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 아는 거는 아니까. 그쵸?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모르는 건데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 모르는 것을 어떻게 찾냐? 이 패러독스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 패러독스를 가지고 정면으로 폴라니가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subject matter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 개인의 아주 그 고유성을 배제하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tacit knowing.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eternity까지 건드리는 거죠. 그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이 추구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creative endeavors, eternity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되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뭐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야기도 하시고 뭐 본인이 뭐 "내가 인싸다. 아싸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폴라니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싸가 됐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예. 왜 그런 사람이 이쪽 계열이 저랑 좀 잘 맞는 게 이제 입신양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입신양명은 효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부모님한테나 필요한 거지 '입신양명 왜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저도 약간 그쪽 부류라서 아무튼 뭐 '그런 이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똑똑하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중요하네. 그렇습니다. implication of tacit knowing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제 계속해서 implication이 중요하죠. 그죠? 이걸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지식을 추구를 할 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멈추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하는 데까지 극복해내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authority가 우리가 teaching을 할 때 또 authority를 어떻게 잘 다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앵글로 아메리칸 필로소퍼들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깐요. 그 logical positivism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skepticism 완전히 인제 detached verification, falsification 하는 거 있죠. 예 저는 통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reject null hypothesis 해야 된다는 둥 뭐 객관적으로 무슨 뭐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 뭐 positivistic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통계를 다루지만 이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파기됐죠. 철학계에서는 파기가 됐죠. 근데 학계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 methodology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hypothesis testing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걸 가르친다니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올드되고 잘못된 거를 지금 제가 통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알게 됐고 soundness of knowledge를 위해서는 진짜 개인의 이런 것들을 없이 soundness of knowledge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요. 강 애매모호하게 이야기 안 하시고 직설적으로 돌직구 날리는 거죠 사실은. 돌직구로 이야기를 하셔서 좋고 여기서 말하는 unlike Wittgenstein은 이제 좀 다른 얘기 전기 철학의 unlike Wittgenstein 이야기하시는 거고 비트겐슈타인 선생님들도 뭐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말 똑바로 해라." 뭐 그 얘기가 사실은 이런 tacit knowing을 무시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을 할 때는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지 그게 tacit knowing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 철학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죠. 예. 전기 철학에서 그 logical positivism 하는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선생님은 악용했다고 저는 악용이라기보다는 잘못 이해해서 자기네들 편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로페셔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이게 ground contribution to our knowledge 이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grand contribution 한 것 같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인식론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의 현대적인 contemporary한 인식론의 지식과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에 아주 큰 컨트리뷰션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예환 교수님이 평가한 것처럼 삶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다고 하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의 이제 글입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는데 tacit knowing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structural 이야기를 하세요. tacit knowing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thinking 생각하는 게 이제 front to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그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는 knowledge라고 나오기보다는 seeing the world, pursuing the truth, 뭐 awareing the world, thinking, knowing, not knowing이 아니라 knowing이네요.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뭐 핵심적인 단어만 뽑아 가지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이게 사실 제 노트니까 제가 학생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노트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는 정리하는 노트니까 이거죠. 결국에는 이거죠. 우리가 avoid the responsibility to shaping the belief. 어차피 이 믿음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다루는, 어루만지는, 지식을 어루만지는, 쉐이핑하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배제하고, 도덕적인 responsibility, 그거를 배제하고 한 것을 we accept as true라고 하는 게 absurd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책임지고 이 지식을 홀드하고 맞다고 이야기하고 가꾸고 쉐이핑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식이 정말 살아나고 움직이고 진행되고 하는 거지. 나는 싹 빼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계는 그렇게 하거든요. 통계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주 객관적이어야 된다, 뭐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 뭐 서브젝티즘을 제거해야 된다,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운드 애널리지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진짜 지식의 추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explicit set of rules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것만으로 지식이라는 게 주가 될 것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계열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사실 하는 게. 전문가들한테 explicitly 되어 있는 set of 룰을 받아 가지고 그걸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지식을, 고급 지식을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와 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걸로는 못 간다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rule based 된 프로그래밍을 하고 symbolic manipulation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한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야, know thyself, 너를 네 자신을 알아라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거나 의견이거나 애매모호한 그렇게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나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수천 년부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내가 박사인데. 어? 내가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기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explicit한 것만 받아내면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라는 게 살아서 움직여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없는, 그건 지식이 아니죠. 그냥 기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해 줘 메모리 정도의 수준인 거지.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지식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자, 그러면서 인제 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안다고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인제 얼굴, 이거 저희 관상학. 왜 범죄자들이 딱 보면, 사람 얼굴 보면 표정도 알고 무드도 알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우 지겹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머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건지 표정을 딱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그 알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We recognize the mood of human face." 얼굴 딱 보면 기분 아는데 without being available to tell, able to tell.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다. 그리고 상당히 vaguely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인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쵸? 그때 우리가 knowing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knowing이라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인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제가 인제 어세스먼트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면서 knowing을 알기 위해서 저는 어세스먼트 전문가니까 기계가 어세스를 잘하도록,
그쵸. 사람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기계가 그걸 생성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기계가 사람의 기분, 생각, 지능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뭐 이건 제 노트로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그런 거고요. 문희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를 하신 거예요? 저녁을? 예. 식사가 뭡니까? 이해했잖아요. 물어봤고 대답했고 공감했는데 식사라고 불리는 뭐 어떤 것을 섭취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단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definition을 할 때 자 intelligent한 effor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맘모스에 하는 거하고 경상도 쪽에 가 가지고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effort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쵸. 식사를 여러 가지로 식사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그쵸. 예.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의 단어라든가 뭐 definition이라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뭘 의미하는지 그게 그 식사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밥을 의미하는 건지 뭐 이건지 뭐 국밥인지 뭔지 아무튼 먹는 건지 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intelligent한 effort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없이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discover 찾으려는 노력 없이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물론 그게 너무 빨리 가니까 우리 그냥 개념으로 쓰고 쉽게 쓰니까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 찾았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 effort가 존재를 하는데 그쵸? 그 effort 자체를 그 effort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communication이라고 보는 거고요. communication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feature가 얼굴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계가 무드를 파악한다고 봅시다. 그럼 프로그래밍을 맞아 데이터 드리븐 된 프로그래밍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뭐 입꼬리가 올라가고 뭐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 각도가 올라가면 화가 났다 칩시다. 뭐 입이 벌어지면 화가 나거나 웃었거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쵸. 근데 그게 한 방에 머릿속에서는 일어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무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센싱을 계속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 너. 그 사람 기분을 어떻게 하냐. 그 알아. 책 보면 압니다." 뭐 이 정도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제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descriptive science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쵸.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말로 하고 모든 그림을 보여줘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물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모든 동물을 알려주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동물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룰을 알려주면 그 친구가 자기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일반화해 나가는 그 의지가 없으면 알려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도 delivery 한다는 것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관련돼서 인제 그 definition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what the words mean. 내가 식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 intelligent한 effort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 힘 있죠. capacity. '내가 이거 알아야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힘으로 is held to be true라는 거야. 그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정신줄 놔 버리고 아무 말이나 해라. 너 아무 말이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추구할 수도 없고 true를 홀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Outcome of active shaping of experience performed in the pursuit of knowledge라는 거죠. 네. contrary. 그다음에 the great indispensable tacit power를 보고 있는 거죠. 암묵적인 그 힘. 알아내려고 하는 그 힘. 뭐 그게 생존일 수도 있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쵸. 그 힘에 의해서 뭔가 추구가 되고 발전이 되고 지속이 되는 거지. 그게 뭔가 안다라는 게 뭔가 그 힘 없이 예를 들어서 알려고 하는 거 없이 다 막 true라는 게 사람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인격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그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highest form of integration. 그렇죠. room largest now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단계에서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우리가 tacit power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인테그레이션은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데 주어진 따박따박 쓰여진 걸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통찰력이 강한 그 힘은 예를 들어서 뭘 외워가지고 글로 배워가지고 무슨 책을 딸딸 외운다고 그 통찰력이 생기나라는 거예요. 이건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그 힘, 그 responsibility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영원히 가져갈 거야. 나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할 거야라는 그 힘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knowing what, knowing how 뭐 이것도 있는데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imilar한 스트럭처긴 하지만 한쪽 없이 다른 쪽이 존재할 수 없는 약간 애매하게 통합되어 있는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knowing how랑 knowing that하고 procedural knowledge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declarative knowledge 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knowing what하고 knowing how하고 완전히 분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둘 다 있어야지 knowing이라고 하는 거는 맞고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애매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따서 하려고요. Two aspects of knowing have a similar structure and neither is ever present without each other.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냥 두 개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고 이제 이 다른 페이퍼를 또 사이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퍼 한번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 자, art of kn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이분법으로 조금 know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practical한 knowledge와 그 theoretical한 knowledge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 동력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이 knowing이라는 것에 되는지를 하면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예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를 넘어서면 예술로 가는 거예요. 안다라는 걸까 궁극적으로 가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막 그럽니다. 도인들이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art of knowing으로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해서 form the bridge라는 거예요. 테싯이 다리를 놔준다는 거예요. 어디를 다리를 놔주냐면 bodily processing 몸에 거의 딱 붙어가지고 몸에 익은 지식들 있잖아요. 기억하는 것들. 막 꺼내면 바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막, 내 몸이 기억해. 근데 왜 골프 칠 때만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뇌도 몸이잖아요. 막 물으면 바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bodily process 되는 것들이 있고, 거의 그것 말고도 higher creative power of man.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단계의 창조성에 대해서 두 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브리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뭐죠? tacit knowing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가 아니라 브리징을 해주는데 우리가 몸으로 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기억한다거나 인출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고 크리에이티브 파워하고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게 tacit knowing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엄청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창의력, 뭐 창의재단이라든가 뭐 할 때, 강연할 때 이런 거 많이 써먹습니다. 자, 이거를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게 두 개를 해주는데 tacit knowing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이제 practical analogy와 theoretical analogy를 연결시켜주는 구조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perception은 the most impoverished form of tacit kn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perception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perception에 대해서 뭐 깊게 이야기를 게스탈트 사이콜로지에서 하는 attention, 뭐 perception, 뭐 이쪽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 뭐 사이콜로지 페이퍼도 많이 내시고 하셨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오셨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익스페리먼트를 가지고 isolation of principal mechanism by knowledge is tacit is acquired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게지만 when 여기는 이제 샥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기 샥을 주면 무슨 전기 샥을 준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좀 조금 샥 월드를 주고 나면요. 그걸 보면 전기 샥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ttention을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서 하지만 결국에는 의미는 이 shock word의 의미는 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받는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 단어만 나오고 나면 내가 전기 찌릿찌릿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process of subception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그 알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쌓여 있고 느낌이 오는 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two terms of tacit knowing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two term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two term을 어떻게 커넥트 시키는데 잘 보십시오. tacit knowing이라는 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암묵적으로 뭔가 안다는 게 일어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그 term으로 커넥션 시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from to 구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The logical relationship 이때는 이제 함수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term of tacit knowledge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from no electronic shock electronic shock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forming the second term electronic second term이고 attending to it 그쵸? 거기서 하면서 attend from to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tacit knowing이 뭘 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term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logical relationship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두 term을.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암묵적인 그 알미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we know the first term only by relying on our awareness of it attending to the second. 그러면 자 보세요. attending to the second 한다는 얘기는 electronic shock에 대해서 우리가 attending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지금 내가 전기 충격을 받냐 안 받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단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의미가 있으려면 뒤에가 이게 지금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전기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충격이 중요한데 앞에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rely on 할 수가 없다 밖에 없다. shock word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knowledge는 shock producing particulars를 알고 있지만 remains tacit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 나오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전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표, 기의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상충이 되는 게 프락시멀하고 디스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가 나한테 의미하는 그 의미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워드를 분석한다고 의미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이거 하면 너 전기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proximal과 distal로 나눠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아까도 얘기했죠. attending from features to the face라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얼굴의 어떤 특징들, 피어처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피어처 이제 뭐 기계가 이렇게 컨볼루션 뭐 저기 뭐죠 뉴럴 네트워크 하게 되면 서치 해가지고 풀링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어처 있는 곳에다가 가중치를 계속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처럼 attending from feature 한 다음에 근데 피어처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피어처가 피어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의 무드를 알기 위해서 피어처에 접근을 하는데 피어처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은 피어처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는 암묵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암묵적이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근데 두 개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얼굴을 봐서 뭐 판독한다는 게 우리 알고리즘을 짤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데이터 드리븐한 알고리즘을 짤 때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뭐 functional structure of tacit knowing이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어떤 muscular act의 combination으로 통해서 to performance of skill을 하게 되면 자, 골프 치는 거 보시죠. 진우 선생님 골프 치세요? 그러니까요. 골프 치면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 허리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는데 그거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공이 왜 잘 맞는지? 안 되죠. 예. 근데 이 muscular act가 없이 공을 잘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구조로 보게 되면 그리고 딱 내가 잘 치려고 어깨에 힘이 딱 돼서 내가 근육을 3.5를 조절해 가지고 2.4를 내가 여기서 손을 요렇게 치면 잘 쳐집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치니까. 모든 동작마다 막 어텐션 엄청나 가지고 하면 더 잘 안 치죠. 더 잘 안 쳐져요. 그쵸. 거기에 어텐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인제 functional structure of tacit knowing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appearance 같은 경우는 그래요. 또 인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멀리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이다가 내 눈앞에 observe 되면서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인제 이 감각계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the phenomenal structure of tacit knowing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감각적인 정보의 재료가 없으면 모르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딱 나타나면 아버지가 오늘 좀 기분 나쁘신가 보다.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정보가 들어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다가 아버지의 무드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phenomenal structure의 대신 논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골프 치는 거, 운동하는 거, 내가 뭔가 할 줄 안다라는 거, 얘 중에 누가 지금 웃고 있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그 직관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다라는 게 테시스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나왔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semantic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뭐지?를 찾는 구조도 있다는 의미를 찾을 때도 tacit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할 때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파악을 하는 게 말로 설명 안 되는 tacit power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pursuit 하는 그 capacity. 왜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의미를 여기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남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게 explicit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읽고 잘 파악하고 분위기도 잘 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말로 설명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explicitly represent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explicitly representation 하는 게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푸시하고 돈 줬는데 왜 안 하냐? 내가 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프로젝트가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자빠졌던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살렸냐면 제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 그렇게 모르지. 그러고도 박사하고 교수하는 거지. 전문가 소리 듣고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인간을 이해하니까 내가 마음이 내려지면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도 파악 그렇습니다. 의미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요. 의미를 파악한다니까 사람이. 파악을 하는데 그거 explicit한 상태로 바꾸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아니까 제 바운더리를 찾은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가 아니까 그래. 물론 그렇다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딥러닝을 하든가 무슨 하지. 그런 건 데이터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이것을 그 의미를 찾는 능력, 골프를 잘 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뭘 해석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서 기계한테 직접 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사실은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걸 아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몰랐으면 안 되죠. interpretative interpretative effort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근데 그러면 해석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캐패시티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딱 줬을 때 해석을 빡 해내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퍼스널하다라는 거예요. 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직관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쁜이는 엄마랑 아빠가 이쁘겠지. 문지훈 쌤 왜 이쁜지는 설명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왜 이쁜지는. 아버지 여기 계시고 어머니가 이쁘신가 보네. 그러니까 이쁘겠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는 그 다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 effort는요. interpret effort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의미는. 그러면 의미를 그 카패시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분이 이야기인 거예요. 과학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할 때 되어 있는 거,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 짜집기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미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에 따라 해가지고 선진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과학이라는 게 추구가 되냐라는 거야. 그냥 메모리지.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새로운 거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펄슈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그는 너무너무나 뭐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 과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야 개인은 없애라 무슨 뭐 개인의 뭐 서브젝티비티는 없애라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 거, 그 힘, 그 추구, 그 끈기 예를 들어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콤포스텔라 뭔지 아세요? 문재인 교수님? 모르죠. 예, 나중에 테뉴어 받고 나면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이거 인생의 반전이 콤포스텔라에서 있었습니다. 예, 스페인 순례길인데 앉아가지고 지팡이 요런 거 사가지고 아마존에가 15불짜리 들고 찰랑찰랑 소리 나는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완주는 못하고 한 2주 정도 걸었거든요. 20km 정도 되는 군장하고 걸으면서 그때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젓가락하고 비슷해요. 젓가락 이야기합시다. 지금 뭐 아저씨들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거 지팡이 이야기하면 잘 안 올 텐데 몸에다가 선생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도구죠.
도구죠. 그래 놓고 보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렇게 찍어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감촉이 어색해요. 내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오는 내 감촉이 내 손가락으로 드는 게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다고요, 젓가락질할 때. 근데 나중에 어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욕 먹으면서 젓가락질 배우고 나서 나중에 뭘 먹으려고 그럴 때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더 좋아요. 더 편하고 더 익숙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젓가락 끝에서 오는 그 감촉이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 끝에서 오는 감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s if, as if 내 몸의 일부분인처럼 나오는 그 단계가 와요. 그리고 아주 집중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단계가 나온다는 그거를 이 지팡이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글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찍고 쫙 보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 집중하면 이 도구 끝에서 오는 그 감촉이 내 몸 as if 이게 내 몸뚱아리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effort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젓가락질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피는 났는지는 모르겠다. 젓가락질 하는데 모르겠어. 젓가락질인데 피가 왜 나? 아빠한테 맞아 가지고 피 나나? 아무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feeling을 느낄 때 예. 그러면 어때요? 내 이 끝에서 젓가락 끝에서 이 물컹한 거 집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라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 그거는 물컹물컹하다 이거는 meaningless한 feeling이었는데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집었는데 속에 물컹한 게 있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의미가 transpose 돼서 온다. meaningless feeling에서 의미가 확 온다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 지금 김치 속에 있는 이 물컹한 게 뭐지? 아 굴이었구나. 굴김치였구나. 그래 엄마가 이번에는 굴김치를 담궈서 이게 안에 있는 거지 뭐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굴김치는 맛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굴김치 담가 줬습니다. 제가 처갓집이 전라도인데 가 가지고 낙지 나오는 TV를 보고 '아 맛있겠다.' 그랬더니 저녁에 그 접으로 이만큼 와 가지고 장모님이 막 찍어가 손가락에 해 가지고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사위가 먹고 싶다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의미를 찾는다는 그거는 인터 interpretative effort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 감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meaningless feeling을 meaningful one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각적인 재료를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이 작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 노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람 건데 그게 타짓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닦고 수련하고 연습하고 했을 때 뭔가 되는 건데 그게 프로그래밍하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결국엔 이렇게 봅시다. 결국엔 input space와 output space의 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input space하고 output space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꽂혀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리니어로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극단적인 nonlinearity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충분하면 그러면 proximal과 distal이 어디를 찍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데이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면 두 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죠. 이때는 이런 의미야, 이때는 이런 의미야, 이 상황이면 이런 의미야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해야 돼요. 사실은 딥러닝이라고 사람들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인풋 스페이스와 아웃풋 스페이스 두 개로 다 있는 아주 심플할 때는 이게 일을 해요. 뉴런인 것 같으면 어소시에이션 메모리 같은 거 되죠.
한 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도 두 개 구조가 non-linearity 다 설명해 주니까 딥러닝은 해결이 된다고요. 예측을 잘한다. 뭐 예를 들어서 predictability가 아주 높다. accuracy가 아주 높다. 이러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미의 구조가 잘 들어보세요. 의미망이 복잡해지면 되겠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의미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쵸? 기계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는요. 예를 들어서 GTP3라는 뭐 이거는 상식으로 자꾸 수렴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게 상식밖에 없는데 주로 상식인데 센트럴 리밋 티어럼 무슨 엿 바꿔먹었어?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수렴한다고. 상식이 좋아요. 상식이 있게끔 기계 만든 거 좋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상식 기계가 아니라 깊은 지식을 가지는 기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깊은 지식. 그 깊은 지식을 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한테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그 데이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깊은 지식을 주는 데이터를. 있으면 돼요. 있으면 뭐 하면 되지 뭐. 모델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뭐 애저나 뭐 이런 거 깔아 가지고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싸움인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meaning은 significance and relationship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델링하는 쪽에서는. 그다음에 나머지 또 ontological한 aspect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안다는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노잉을 한다는 건 이게 뭔가를 알 때 노잉이 되는 거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노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tacit knowing 자체는요. ontological한 aspect, 존재론적인 aspect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ontological한 aspect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지털 생산에서 안 와닿으니까 이게 가격만 보잖아요. 가격만 이게 몇 천만 원이라고 보니까 이게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10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을 내가 알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100시간 앉아 공부 못 합니다. 그냥 신문 쪼가리에서만 이야기하는 2-30분 가지고 자꾸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가난해지잖아,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샀어. 결과는 뭡니까? 가난하잖아. 근데 한 시간 지나면 봅시다. 얼마나 더 가난해지는지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이. 공부를 안 이게 근데 dematerialize 된 건 디지털 공간에서 존재하는 가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덩이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데 눈에 안 보니까 실체가 없다는 그러니까 실체의 definition이 뭔지도 몰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뭔데? 그러면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실체가 없대. 실체가 뭔지 모르는데 네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니? 바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 많이 했죠. prompt to structure 그다음에 ontological한 거, meaning인 거, 뭐 transpose 뭐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부분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semantic이 어떤 해서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위트겐슈타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semantic in use랑 또 맞닿아 있습니다. 영향 엄청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semantic in use.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진정한 지식은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뭔가를 활용을 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contradictory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식은 뭐 고귀하고 학처럼 떠다니고 어? 절대 땅에 안 내려오는 막 아주 막 추상적이고 막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선생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라고. 내가 쓸 때 이론적인 지식과 practical한 지식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 힘. 예를 들어서 그게 knowing이고 그리고 그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tacit knowing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다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어떤 사람은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해석도 되고 과학도 되고 지식에 대한 추구도 되고 새로운 길도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말 엄청 이건 써먹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The probes and fifth and subsection that by process of learning which can be laborious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너? 도대체 이 젓가락 끝에서 오는 감촉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굴김치에서 오는 굴의 감촉인 거 어떻게 아냐고. 훈련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laborious.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게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게 뭐 조금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몸에 내재화되어 있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악하는 작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process of learning.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스럽게, laborious하게 배워서 축적시켜서 됐을 때 나중에 파악이 되는 거고 그것은 tacit power고 그걸 하는 활동을 tacit knowing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공부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내재화되어 있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쭉 알고 있을 때 나중에 의미도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식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지혜도 중요한데 지혜도 중요하죠. 근데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지혜를 발휘를 어떻게 해. 아는 게 있어야지 뭘 발휘를 할 거 아니야. 잘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뉴럴 트레이스에 남아있는 뭐 tacit knowing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뉴럴 트레이스 있죠. 이거 나중에 이제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식의 내재적 표상.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지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내재적 표상이라고 뭉뚱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뉴럴 트레이스에서 나왔고 뉴럴 트레이스가 존재한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게 있다고 봐야지 이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게 구조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 구조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생성하고 처리하고 하는 구조를 잘 뽑아서 바깥으로 보이는 상태에 놔두면 예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명징하게 알게 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predominantly tacit knowing을 해요, 사람은.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전산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핵심 구조를 뽑아서 눈으로 보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트 정리하면 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 되는 거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내가 정리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마음도 안정화되고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도 되고 실제로 기억도 잘 돼요. 내 노트 보면서 내가 기억을 하잖아. 근데 그 노트 누가 적었어요? 내가 적었잖아. 그러면 저는 explicit knowledge representation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재적인 이 뉴럴 트레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야지 힘을 받지. 안 그러면 야, 다 테스트시면 너 저는 손가락 빨고 그냥 죽어요? 아니 뭐 손가락 빨고 연구 그만둬? 아니잖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전문성을 서로서로 전문가끼리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추구하셔야 되는 건데 같이 한번 명징하게 프로그래밍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너 이것도 몰라? 프로그램 왜 못해?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만 보면 교만하다는 둥, 나 쟤랑 일 안 하는 둥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졌던 돈 주는데 왜 안 해?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이거 어려운 건데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오늘도 2시간 강의한 것도 그 선생님들 데리고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 거, 구조화 시키는 거 하는 걸 조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laborious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들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게 있죠. 그것을 구조화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것도 좀 도움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나눠주고 내가 몰랐던 것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알게 되고
그러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식이라는 의미를 바깥에 있는 거를 정말로 하기 위해서 그게 intellectual 하든 practical 하든 우리 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그 지식을 추구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계속해서 연결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연결을 한번 도전해 보는 anticipation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제 나중에 인제 나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 our bodily process participate perception 하는 거죠. 몸속에서는 perception을 해 줘요. 그쵸? 그리고 lights on the bodily roots of all thoughts. 그쵸? 이걸 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져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에 빛처럼 던지는 거예요. 빛처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아무거나 다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firing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야 이거 할 땐 이거야."라고 파바박 하면서 연결이 딱 돼서 말로 딱 터져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없었지만 이런 연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온다라는 그때. 몸속에는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뿌리처럼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결 그쵸? 그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속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education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이 쌓아서 암묵적이지만 그 속에서 찾아내는 거. 그러려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억한 거 꺼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찾는 거라는 거예요. pursue라는 거예요. pursue. 추구.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healing things 뭐 여러 가지 뭐 probes 했고 뭐 여기 있다. the wider generalization of the feeling 나오네. generalization도 중요합니다. 일반화.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래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나 내일도 일어나나 이럴 때는 항상 일어나.' 그거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는 게 질문이요. 결국은 generalization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는 '이게 일어나면 항상 이래?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내일 이게 일어나면 내일도 그렇겠네?' 결국에는 왜라는 질문은 generalization하고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generalizing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왜냐하면 머리 쓰기 싫잖아요, 사람들. 머리 쓰기 싫어하는 사람과 머리 쓰는 거를 갖다 끊임없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납니다. 나요. 왜냐면 몸은 자꾸 가꾸면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뻐지는 것도 보이고 피부 탱탱한 것도 보이고 하는데 머리는 잘 안 보이니까 가만 냅두는데요. 안 그렇죠. 교수님 계속 가꾸셔야 돼요. 진짜요. 얼굴 이뻐지려면요 머리도 계속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너무 열심히 이상하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좋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자 empathy도 있고 indwelling이라는 용어도 되게 많이 쓰나 봐요,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껴안는 거 있죠. 껴안는 거. 예. 껴안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내는 거. 내재화, interiorization, 뭐 indwelling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interiorizing it.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듯이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학습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외운다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냥 잘 외웠다가 아니라 거의 바깥에 있는 네이처가 내재화되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나오죠. moral act나 judgment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moral한 act와 judgment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indwelling하고 interiorization 하려면 진짜 내재화 시키려면 이 지식이 내게 되려고 하면 이런 판단이라든가 도덕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을 쌓으면 저처럼 향원이 됩니다. 동네 반장, 덕의 파괴자, 덕파. 그러니까 좋은 학자가 되려면 덕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teaching and questions 뭐 intellectualizing moral knowledg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슬슬 이제 윤리학으로 넘어가십니다. 예. 윤리적인 것도 돼야 되고. 우리 왜 자동차 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동차를 처음에 운전을 하면 차를 처음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이번에 뽑았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사 주신 테슬라요." 뭐 이러고 뽑았는데 처음에 차를 타면 어색하죠. 근데 쪼끔만 타면 어때요? 바퀴에서 뭐가 덜컹하면 내 발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제가 테슬라 타면서 어떻게 덜컹하면 '아 내 발이 아픈 것 같아.' 예. 차하고 저하고요.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오른쪽으로 돌면 진짜 몸하고 같이 가는 것 같다니깐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dwelling이라든가 interiorization이 내가 도구를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인 도구를 사용할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색하지 않냐?" 당연하다. 당신네들은 R이라든가 CS라든가 무슨 뭐 파이썬이라든가 계산기를 썼지. 컴퓨터를 지식을 표현하는 도구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나는 knowledge를 representing 하는 용도로 프로그램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기계를 knowledge라고 부른다.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에는 "무슨 개소리예요." 그래요. 나는 머신을 컴퓨팅하는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고 내 지식을 표현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조직화하고 공유하는 knowledge라고 부를 것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내 손이 내 딸처럼 딱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어색하지. 안 해본 거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날아다니고 운전도 잘하고 편안하게 그때 되면 어색함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어색하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좋은 이야기가 true knowledge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은요, 알려고 하는 추구라 그랬잖아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추구, 그 힘인데 그러면 진짜 지식을 알려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semantic in use, true knowledge ability in use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용, 뭐 사용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게 생각해요. 뭐 비즈니스적인 감정이라고 보라고 좀 이렇게 얕볼라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지혜 이야기 안 하고 지식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정한 철학도 진정한 지혜도 진정한 지식도요. 사용하는 데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쓸데없는 짓 안 하거든요. 안 하려 그래요. 그럼 의미를 주려면 그걸 잘 사용하는 데 있다는 어디에 쓸 거니? 어디에 쓸 거니? 이거 해서 뭐 할 거니? 어떻게 잘 쓸 거니? 거기에 맞춰서 가줘야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해야지 진짜 지식이 나오는 거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진짜 지식이 나와야지 사운드한 지식이 되는 거고 추구가 되는 거고 발전도 되는 거고 무슨 인테리어라이제이션을 하든지 뭐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을 안 하면서 어떻게 알아? 사랑을 글로 배우냐고요.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알고 싶으면. 사랑을 잘하시려면. 아시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 봐야지 잘하는 거예요. 자꾸 글로 배우지 말고 드라마 그 남들이 하는 사랑이고 그건 쳐다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잘해야지 근육이 늘어요. 사랑하는 근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지식도 사용하면서 제가 왜 이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고난이도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제가 강의할 테니까 저를 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해 달라 그러면 하는 이유도 돈도 돈이지만 돈이 아니고 돈보다도 사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지식이 예리해지고 구조화되고 날카로워지고 축적되고 되지 않아요. 진정한 지식으로 안 가요. 저한테 지식은 강의하는 거예요. 교수인데
그쵸.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예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샤프링 하는 거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 좋은 거죠. 강의 잘하면 뭐 강의 잘 되게 되니까 학생한테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제가 디지털 지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조선시대에 언제 왔다면서요 코끼리가.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을 하면 코부터 설명을 하겠죠. 물컹물컹하다는 둥 길다는 둥 그게 뱀이야? 그럴 거예요. 그죠. 꼬리를 설명하면 밧줄이야? 통나무야? 다리를 귀를 설명하면 부채야? 몸뚱아리를 설명하면 벽돌이야? 벽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거 왜 힘드냐면 프로그래밍인데 지식을 표현하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잖아요. 활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잡았죠. 선생님의 교육학적인 지식을 저장하고 표현해서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안 보이잖아요. 문항 변형기야? 별 얘기가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온톨로지랑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군맹 문상을 할 때 제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그랬는데 '아 알기가 힘들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표현하기도 힘들고 남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도 참 힘들구나 이게. 이 자체가 힘들구나. 이번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끝까지 온 것 같고 observing them in self's comprehensive entity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자세하게 알려고 그거를 자세하게 들어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나무를 보면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이 뭔지 알려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밖에 안 보여. 진짜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숲을 못 아니 물론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숲이 나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숲을 못 보는 거예요. 나무 보라는 게 아니라 숲 보라 그랬잖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이 테시 파워로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knowledge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지식의 표상을 가지고 다시 일반화시켜서 전산화시켜서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리버스 knowledge 엔지니어링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요. 좋긴 좋은데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reverse knowledge engineering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죽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식의 표상을 잘 들어보세요. 아날로그 지식의 표상을 표가 됐든 책이 됐든 뭐가 됐든 거를 reverse knowledge engineering 한번 해보자. 전산화시켜서. 그러면 좀 할만해요. 이미 있잖아. 책도 있고 문항도 있고 있으면 그거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있는 그거를 제너럴라이징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엄청 얻었습니다. 폴라니 선생님한테 리버스 나울리지 엔진을 제대로 건졌어요. 사실은 이 테크닉이. 그리고 이게 일을 하니까 리버스 나울리지 엔지니어링 일을 하니까 전문가들 할 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지식을 프로그래밍 해라 그러니까 막 그게 뭐예요?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그러고 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 철학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particular를 자꾸 tangible 하는데 왜냐면 감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진실 그 실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 속에. 눈에 잡히고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 여기 있잖아. 책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진실인 것 같고 이게 실체인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ability, 능력, capacity 그건데 만들어져 있는 결과만 자꾸 들여다본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뛰어넘는 걸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만 보고만 있는 거지. 남이 만든 책 읽고만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책을 라이팅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프로그래밍 하려는데 그거를 파티큘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야 돼요. 그 책 속에 있는 요소를 분해해야 되는데 다시 어떤다고요?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분해는 하지만 이게 재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감안한 상태에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해요. 결국엔 이겁니다. 오토바이인데 해 놓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뭘 좀 분해를 해 보라 그러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쓰레기야. 잘못 분해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분해도요. 각 잡고 해야 됩니다. 분해를 할 때 각을 잡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깨우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보면서 이런 오토바이를 만들고 싶은데 막 분해하면 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변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를 하고 변형을 해서 조합까지도 다 고려한 상태에서 분해를 해 줘야지 소위 말해서는 이런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쓰레기만 양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 만든 오토바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든지. 그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리버스 나레지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분해하고 반복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 연습을 하는 거 외에 뭐 별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crucial한 퀘스천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게 퍼스널 엘리먼트를 제거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진짜 심하게 이야기해서 destruction of all knowledge. 개인의 어떤 그런 거 없이 뭘 한다라는 거는 지식을 파괴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사람이 지식을 만들었고 이게 그러고 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 개인의 추구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의미라는 게 얼마나 개인의 추구하고 그걸 쌓아놓고 쌓아놓은 게 과학인데 그 개인을 없애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tacit integration, 암묵적인 인테그레이션을 계속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Eliminate all testing knowing 하면 self-contradictory, logically unsound 엄청 강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냥 다 죽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막 빨간 거 나온 거는요 진짜 위험하다. 그러지 마라. 뭐 주로 그쪽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is pursuit of discovery problem 제일 중요한 것 중 이제 중요한 쪽으로 갑니다. 결국에는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지식은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건 그냥 기억이고 남이 해 놓은 걸 뭘 자꾸 반복해. 기억이지. 우리가 진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려면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야 지금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문제를 못 푸는데 솔루션을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누가 문제를 자꾸 문제를 주고 나는 그거 대답만 해야 되면요. 그건 종속적인 삶이고. 그 노가다고. 예를 들어서. 노예고 노예. 내가 문제를 봐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그럴 때는요.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길, 안전한 길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거 있잖아요. 있는 길이잖아요. 하다 보면 나중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없는 길 가세요. 물론 학문적으로 없는 길 가라는 얘기예요. discovery.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이 안 간 길 속에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렇게 과학은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류는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거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찾아서 쌓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소위 말해서 깜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Great discovery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xplorer, discoverer 저는 이제 pathfinder라는 용어를 씁니다. 길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 지식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지식이 나오는 거고 그 진짜로 좋은 게 나온다는.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맨노가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 선생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찾니? 모르니까 못 찾는 거고 아는 거는 왜 찾아? 그 contradictory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고 이때까지 찾았던 모든 것은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도전해서 찾은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쌓아 놓은 곳은 안 보이는 곳에서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 놓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찾겠다는 용기라든가 뭐 끈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과학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책 보고 교수님 한 거 뭐 외워 가지고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는 거 찾아내는 곳을 그런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Society of Explorer인가 자 보세요. Indeterminate range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특히 제일 핵심은 뭡니까?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미래를 한 시간 한치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무슨 닥칠지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indeterminate range까지 커미트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난 죽지만 나는 죽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as if 이 지식은 아는 거예요. 영원히 하고 추구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야지 이게 인류가 발전한다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소사이어티면 많은 소사이어티로 발전하는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있는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런 거지 하지 말고 길 떠나라는 거예요. Future eyes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갈 때 hidden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일단 숨겨져 있잖아요. 미래는 까봐야 아는 건데 미래는 계속 미래가 계속 생겨. 오늘도 오늘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일 또 있네.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일이. 굉장합니다. 진짜요. 계속 살아보세요. 영원히 내일은 옵니다. 죽을 때까지 내일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All knowledge is same kind of all knowledge of proble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이 찾아놓은 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식이라는 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을 하고 추구, 그다음에 추구하는 것으로 지식은 이루어져 있다. Valid knowledge of problem.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찾는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Capacity of pursuit.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역량. 어디까지 내가 추구할 수 있나. 그 역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valid anticipation. anticipation. 선견지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nsight. 미래를 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는 비트코인 100만 불 가겠구나. 보는 거예요. 이거 수학인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날리지 다 되는데 아날로그로 날리지 책으로 왜 기록해? 모형화해서 디지털라이징 해야지. PDF 만드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봐서 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아무도 안 했지.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남이 해놓은 거면 재밌어서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거 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그게 이분이 하는 이야기고 영원으로 그러면 나는 죽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는 영혼을 꿈꿔야 된다. 지식은 영원 이터니티를 꿈꾸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strictly personal한 거라서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이멀전스도 엄청 중요한 거고 한 섹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벽돌장이의 비유를 하십니다. 벽돌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벽돌을 잘 볼 때 벽돌 깎아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잖아요. 그죠? 벽돌 하나를 볼 때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벽돌 만드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벽돌로 길이 닦이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길이 전체 도시 설계를 할 때 이 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이어마다 각자의 규율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벽돌 하나만 잘 만들어도 돼?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야죠. 많이 만들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벽돌이 조합이 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벽돌 조합하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길로 만들어요. 길만 만들면 돼? 아니에요. 도시 설계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 설계에 맞춘다는 의미가 뭐 거기까지 전체는 각 레이어는 의사결정자도 다 다르고 룰도 다 다르잖아요. 벽돌 굽는 룰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 설계하는 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그 연결된 거를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축으로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다른 레이어는 다르게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야. 야, 네 수준대로 보는 거야. 네 수준대로 보는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알아야지 보는데. 근데 그 알미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 다른 층층이 있는 것들의 구조에 의해서 이 벽돌이 딱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벽돌자기가 지금 벽돌을 왜 굽고 있지? 뭔 이유가 있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어때요? 추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 아, 지금 뭐가 나서 전쟁이 나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니까 길을 닦아야 되고 길을 닦으려니까 벽돌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층층이 있는 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는 어떻다고요? 파서티에 따라 달렸다는 거. 얼마나 내가 그 복잡한 것을 보는지는 그 사람의 볼 수 있는 능력. 그쵸?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벽돌이 그렇게 진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이 그렇게 tru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층층이 쌓여있는 벽돌을 만들게 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벽돌 그게 뭐 중요해. 왜 지금 벽돌을 지금 굽고 앉아 있는지까지 나오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럭부시럭 되니까 강의를 못 하겠네. 빨리 끝낼게요. 자, 2포인트가 있고요. Principal Control, Conference Entity 있고 Organizing Principles. 이건 뭐 아까 오토바이 조립하고 하는 거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뭐 분해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아까 Hierarchy Comprehensive Entity 이야기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하이어키에서 벽돌을 만들게 된 거라는 거를 알고 그것을 추구를 그 계층 구조를 끼리의 복잡한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내가 이 벽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리 잘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자,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닌 것 같고요. 자, man's moral sense, utmost. 이거 없이 못 간다는 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요. 맨 위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저처럼 저는 아니려고 하지만 향원이 되는 겁니다. 동네반장 되는 거예요. 덕의 파괴자. 모르는 이만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잘 살지 않으면. 모럴 센스가 없으면.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계 이야기도 하세요. 기계가 이제 comprehensive entity잖아요.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모다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comprehensive entity니까 그거를 이제 해 가지고 아주 사실 저는 기계는 잘 모르니까 머신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는 잘 모르는데 거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피지컬한 머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머신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그 엔지니어링 knowledge와 그리고 엔지니어를 엄청나게 밸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둘 다 까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기계를 잘 안다라는 것이 기계가 활용하고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기계를 잘 아냐. 근데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피지컬한 거라든가 케미컬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면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화학적인 문제잖아요. 화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기계를 살려낼 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없이 계속 가는 기계가 아니라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식들이 같이 필요한데 그 기계의 지식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의 지식은 아니지만 역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이 근데 이걸 알아야지 결국에는 기계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잘 설명을 하시네. 그렇습니다. 마지널 컨트롤 아까 이야기했었고 중간 단계 애매하게 내가 정치는 잘 알아요. 벽돌은 잘 몰라. 근데 벽돌하고 정치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건 어떻게 아냐고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아는 건 오히려 더 힘들고 그거는 이제 마지널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 끝단에서
뭐 도시 재정 회의에서 벽돌 장이에게 딱 오는 고 접점 있잖아요. 접점. 완전히 다른 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벽돌 만드는 건 벽돌 만드는 거고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인데 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주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분야를 잘 알기는 쉬워요.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협업하거나 연결시킬 때 접점을 잘 파악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보통 협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전산하는 사람들하고 엑스퍼트라고 같이 협력시키는 일이거든요. 제 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산 프로젝트니까 전산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산하는 사람은 절대 프로그래밍 못합니다. 왜?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거니까. 컨텐츠 엑스퍼트가 없으면 이 일을 안 해요. 전산 뭐 엔지니어들끼리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산하는 사람들은 전산하는 사람들끼리의 룰이 있는 거고 컨텐츠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사이에 밸류가 있는 거 룰이 있는 건데 그 접점을 맞춰 가지고 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트입니다. 아트. 뭐 할 때마다. 예술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히로베토 뭐 인티메이션, 함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고 마지널 컨트롤 딱 가잖아요. 그 순간에 되면 뭔가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여요. 그럼 보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것을 찾아서 어디서 왜 이게 지금 도시회의는 도시회의고 벽돌장이들은 벽돌장인데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있지? 명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접점은 바운더리는 그때는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innovation achieved by emergence of life from inanimate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hierarchical structure는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deepened by considering the mental counterpart. 그 이게 뭐냐고 하냐면 이렇게 기계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신 세계로 넘어오세요. 물리적인 건 그렇지, 혹은 뭐 벽돌장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테시스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자. tacit combination하고 set of fixed logical operation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빙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암묵적으로 아는데 피아제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애들 성장하는 거 한번 봐봐라. 암묵적으로 알아나가는데 결국 애들이 사람이 안다는 게 어떻게 형성되디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established fixed relationship of experience를 하면서 그쵸? his power comprehension을 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해요. 사람이 안다라는 게 작은 룰이라든가 작은 시나리오로 시작을 하는데 fixed relationship에 대한 것들이 있어줘야지 확장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랜덤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던져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확실해. 믿어. 이건 항상 있는 거야. 수학 같은 거 있죠. 논리 같은 거. 이거는 참이야. 이때는 참이야. 이때는 거짓이야. 그것을 장착을 하면서 fixed relationship도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 전문적인 논리적인 구조가 확실하게 있는 지식을 다루잖아요. 그럼 이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알 때 이거를로 잡아주고 그래야지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선생님 1 더하기 1은 2죠. 확실하죠. 그래. 이거는 믿어도 돼. 그럼 그거를 가지고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픽스드 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시적이지. 이건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논리적인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찾아 나가는 그 아이의 삶은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이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increasingly stable rule of logical procedure를 가지고 improve가 된다라는 거예요. power of reasoning에 내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stable rule of logical procedure가 필요하다는 그걸 먹고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봐요? 못 보지.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룰이긴 한데 이걸 도구로 해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힘을 키워 가지고 미래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여기서 빙고. 그럼 됐네. 그럼 나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자. 왜냐면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모르고 뭐 애들이 뭐 다 그냥 뭐 지가 앉아 가지고 뭐 좀 anticipation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rocess of education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인제 growing mind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를 meaning도 필요하고 communication 필요하고 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creative agency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창조적인 에이전시가 에듀케이셔널 에이전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르우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걸 가지고 하니까 거의 다 섭렵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피아제 선생님 나오고 베르우선 선생님 나오고 에이전시 나왔으면 뭐 요즘 컨템포러리 에듀케이션 하는 거 다 나왔네. 사람들 좋아하는 거 대부분 다 나왔네.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generalization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화 결국에는 comprehension of their meaning은 일반화라는 거예요. 사람을 궁극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하는 거고 일반화를 위해서 tacit knowing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gher principal control boundary는 left indeterminate 받아들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뭐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스스로 찾아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pursue를 해야 된다는 거고 capacity of growing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뭐 satisfaction, learning 뭐 virtue of his moral sense 그쵸? 이게 이야기하세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불이 될 수도 있다고. 장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덕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모럴 센스 없으면 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식만 쌓다 보면.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종교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personalhood 뭐 나오고 뭐 그렇네요. Society of Explorer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익스플로러들 있죠. 저는 pathfinder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과학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없는 것 찾고 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추구로 가는 것이 그게 좋은 세상이고 진화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 진화해 오지 않았어. 그것을 우리는 다 디스커버 해왔고 살아왔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강조점을 계속합니다. 지겹네. 자, 퍼스트 페이스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엔 무슨 말씀하셨지? 네. Man need a purpose which bears on eternity. 사람은 영원을 bearing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영원이구나. 나는 죽지만 죽는 거 확실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없는 것을 추구를 하는 게 그래야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개돼지랑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이터너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라잖아. 니드라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meaningful world를 하기 위해서 뭐 종교에게 맡기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종교에게 맡기고 여기는 철학 이야기니까 철학으로 끝내겠다. 그 다음 단계는 종교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페이스 한번 할게요. 에마누엘 선생님 이야기, 베르우선 선생님 이야기, 우리 또 인식하고 또 시멘틱하고 했던 거 배웠던 거 있죠.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심층 구조라든가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모형화하고 연결되고 추구해야 되는지가 심층, 의식, 직관,
표면, 형상, 해석, 재현까지. 여기가 이제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internal knowledge.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어느 정도로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을 정도로 끄집어내는 작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그래서 이제 지식을 표현하는 것, 실제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설명도 좀 되고 의미 부여도 되고 있습니다. 대지한한, 소지간간, 대언담담, 소원참참, 김해야 혼교, 기교야 형계, 여접위구, 이리 심투, 만자, 교자, 밀자, 소공최최, 대공만만. 장자 2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호접지몽 다 알고 계시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스승이, 저는 지금 순천대인가요? 교수님 계신 데가? 되게 부러워요. 거기서 차로 30분? 거기서 약간 동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가면 광주가 나오죠.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한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자가 살고 계세요. 저희 스승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요즘에는 구글이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고 다 연결시켜 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추구하는 거, 이 많은 것들이 그 스승님, 강량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잘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네. 2시간 만땅으로 못 채우고 조금 남았는데 지겨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